참, 살다 보면 걱정이란 게 끝이 없지요. 돈이 없으면 돈 걱정부터 앞서고 조금 생기면 그제야 시간이나 인간관계가 고민거리가 됩니다. 나이 들면 그나마 있던 돈, 관계 다 제쳐두고 건강 걱정이 최고로 올라오지요. 아이러니한 건 이런 걱정들이 우리 삶을 다 먹어치우고 막상 죽을 때쯤엔 내가 왜 그리 고민만 하다 살았나 하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는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그런데 막상 그냥 편하게 살아라 해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더 공감하실 거예요. 은퇴 준비라는 게 꼭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돈이 준비되면 끝날 것 같죠? 그런데 은퇴 후에도 돈 걱정은 계속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줄지를 않아요. 물가가 오르는데 연금이나 저축은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한편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달라요. 이분들은 이제 돈은 좀 있겠다 싶은 순간부터 시간을 어떻게 쓸지, 누구와 교류할지, 허전함이나 외로움을 메울 방법을 고민합니다. 또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건강이 최대 관심사가 되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제가 만난 첫 번째 사례는 65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평생 맞벌이하며 부지런히 돈을 모았어요. 서울 외곽에 집도 있고 노후 준비로 연금도 조금 들어옵니다. 주변에선 저 정도면 성공적인 노후다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 두 분이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일상이 맞지 않고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경제적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한 대신 이 사람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가 고민이 된 거죠. 부부 상담을 받기도 하고 따로 취미도 시작해 보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중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은퇴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70세 독거노인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젊을 땐 기계공으로 성실하게 일하셨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자기 노후 준비는 전혀 못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월 6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보증금 조금 있는 월세방에서 생활비 줄이려고 냉장고도 거의 비워두고 사세요. 건강이 나빠져서 일도 못하고 병원비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아팠어요. 젊었을 땐 자식 키우는 게 전부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식들도 다 바쁘고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지. 은퇴 준비가 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너무도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제 친구의 아버님 이야기인데 68세에 은퇴하신 후 진짜 바쁘게 사십니다. 소일거리로 전통시장 관리소에서 오전에 잠깐 일하시고 오후엔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람들을 만나세요. 정년 퇴직할 때는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옵니다만 아버님 말씀이 돈이 문제라기보다 나도 쓸모가 있어야 마음이 편해 라는 거예요. 퇴직 직후엔 우울증 초기 증상도 있었대요. 회사라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니 허무감이 밀려왔던 거죠. 결국 돈, 시간, 인간관계, 건강까지 다 맞물려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닫고 일부러 몸을 움직이셨다고 해요. 결국 은퇴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균형입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의미 있는 시간 사용. 이 네 가지가 고루 준비돼야 해요.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돈 문제는 많이 가진 분들도 매달 나가는 돈을 연금화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바닥이 납니다. 또 하나는 건강 문제를 소홀히 하는 거죠. 60대부터는 몸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매일 걷기,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사 이런 기본이 은퇴자들에겐 보험보다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사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얼굴 보던 사람들도 은퇴하면 남남이 돼버려요. 평소에라도 12명 정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어야 외로움이 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려면 사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내가 매달 꼭 나가는 돈을 파악하고 최대한 줄이는 연습이 필요해요. 식비, 교통비, 여가비도요.
건강을 위해서는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라도 하고 음식도 자극적인 건 조금씩 줄이면 좋아요. 인간관계는 억지로 많이 넓히려 하지 말고 마음 맞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이에요. 내 형편과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남들 눈치 보느라 괜히 허세 부리고 빚내서 좋은 차, 큰 집 유지하려고 애쓰면 결국 내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이 먹었으면 체면 지켜야지 같은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솔직해지고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처럼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준비를 잘했든 못했든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걱정을 줄이고 다스리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돈, 건강, 시간, 관계 이 네 가지를 조금이라도 단단히 해두면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라도 왜 그렇게 걱정만 하다 살았나 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스스로를 위해 한 가지 준비해 보세요. 지출을 정리하거나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나답게, 내 형편에 맞게, 그리고 가능하면 편하게 사세요. 그것이 결국 가장 훌륭한 은퇴 준비가 아닐까요? 방금 이야기 나눈 돈, 건강, 인간관계, 시간 네 가지 축을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뭘 조심해야 할까? 어떤 사례나 수치가 있나 이런 걸 담아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말하듯이 편하게 풀어갈게요. 먼저 돈 문제부터 얘기해 보죠. 은퇴 이후 돈 걱정은 단순히 얼마를 모아놨냐가 아니라 그걸 매달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버틸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보통 한국에서 평균적인 60대 가구의 월 지출이 250만 원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한 6,070만 원대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매달 메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인 팁이 있습니다. 일단 현금 흐름표를 꼭 만들어 보세요. 종이에라도 좋습니다. 매달 고정비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변동비 외식, 문화생활, 의료비, 그리고 갑자기 나갈 수 있는 돈 명절, 경조사까지 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적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쓰고 있었나? 하는 자각이 옵니다. 그리고 연금화 전략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게 목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1억, 2억 있어도 계획 없이 쓰면 몇 년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개인연금, 즉 평생 받을 수 있는 수입으로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 자기 집을 담보로 신청 가능해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상속을 줄어들 수 있고 중도해지가 어렵죠.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이건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에요.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이 생각보다 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진료비가 1인당 평균 5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 관절염 하나쯤은 안고 간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 어렵다. 30분이라도 꾸준히 걸으세요.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스쿼트도 좋아요. 관절이 아픈 분들은 수영, 실내 자전거가 관절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식단은 한국인들이 특히 싱겁게 먹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너무 높아요. 김치, 찌개, 국 줄이고 채소, 견과류, 생선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병원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친구 많아. 하지만 은퇴하면 직장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확 옵니다. 이게 건강도 무너뜨려요. 외로움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억지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하기보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 한두 명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우리 오랜만에 차 한잔하자 이렇게요. 또 지역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저렴하거나 무료로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요. 혼자면 마음이 약해지고 병이 커지는데 함께면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은 시간 관리예요. 은퇴하고 나면 시간 부자가 되는데 문제는 이 시간을 잘 못 씁니다. 그냥 TV 보고 누워있고 그러다 무기력해집니다. 이게 우울증으로도 가요. 정신과 의사들도 권하는 게 하루 일과표를 간단히 짜는 거예요. 너무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아침 산책 30분, 오전 신문이나 책 1시간, 점심 가볍게 밖에서 먹기, 오후 친구 만나거나 폭지간 프로그램, 저녁 가족과 전화하거나 일기 쓰기. 이 정도만 해도 삶이 훨씬 덜 무기력해집니다.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일을 하루에 하나라도 넣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 이제 늙었는데 뭘 해야 하는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게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일본의 유명한 노인학자 히로이 요시노리 교수가 말했어요. 노년의 행복은 자율성과 유대감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한다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 이 두 가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해요. 또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재정적으로든 건강이든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늙었는데 돈이 부족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지출을 조금 줄이고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운동하고 작은 모임 하나라도 유지하는 거죠. 결국 은퇴 준비는 마음가짐이 50% 이상입니다.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바꿔줘요.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지출 노트 적어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오르기, 오랜 친구에게 문자 보내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퇴란 건 새로운 출발선이에요. 누구도 대신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조언은 이겁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려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그게 결국 가장 강력한 은퇴 준비입니다. 이렇게라도 한 발짝 움직이면 적어도 마지막 날 왜 그리 걱정만 하다 살았나 하고 후회하는 일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